학습 이전에 독서를 통해서 학습 능력, 독서 능력을 높이는 것이 좋다. 그리고 독서는 흥미로 하기에는 영상 매체 등이 자극이 강하기 때문에 영상 매체에 익숙한 애들이 책을 보면 재미없어, 무슨 말인지 모르겠어, 왜 복잡해 이러죠. 그런 애라고 냅두면. 네, 오늘 스키마 독서교육 질문즉답 시간이 왔는데요. 제가 다른 학부모님들 질문을 받아보니까 특히 이제 학교에 처음 들어가서 학교에서 아이에 대해서 이렇게 하는데, 또는 학교에서 이런 교육이 필요한데 가정에서 어떻게 해줘야 되는지 고민하는 분들이 많으신 것 같아요. 그래서 스키마 언어교육연구소에서는 학교에서의 교육과 가정에서의 교육을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그 바라보는 관점에 대해서 간단히 이야기해 주실 수 있으실까요? 보통 부모들이 걱정하는 게 이제 학교에서 우리 아이가 어떻게 지낼까를 걱정을 많이 하고, 그리고 가정교육을 학교교육에 뒷받침하는 걸로, 일단 대표적으로 숙제 같은 거죠. 학교교육에 뒷받침하는 걸로 가정교육을 생각하는데, 저는 반대로 봐요. 그러니까 가정교육이 중심이고 학교는 그 중에 한 부분이라고 본다. 평가를 학교에서 받더라도 가르침이나 교육이나 관계의 중심은 가정이다라고 보는 거죠. 대표적으로 학교는 보편적인 교육으로 알려져 있지만 비슷한 계층의 같은 학년 애들 성별만 섞었을 뿐이지, 그런 상태로 묶어가지고 한 단위로 묶어가지고 경쟁시키는 상당히 특이한 집단이에요. 우리 사회에서 학교 같은 집단은 사실 없죠. 심지어는 군대만도 그렇지 않거든. 나이 차이가 많이 나죠. 학교만 거의 나이 차이가 안 나는 형태로 있어요. 그래서 어쩔 수 없이 경쟁할 수밖에 없는 상태로 거기서 이제 교육이 이루어지는 건데, 가정교육은 아니죠. 가정교육은 내 아이 반에 맞는 방법을 찾을 수 있는 거죠. 물론 학교 선생들의 전문성 때문에 내 아이 수준의 하나하나, 국어가 어떻고 영어가 어떻고 그걸 알기는 사실 어렵죠. 그래도 우리 아이가 학습의 기초로서 어느 정도 부족한지 안 부족한지 충분한지는 부모만이 알 수 있는 거죠. 학교는 그거를 개별로 고려하기에는 여유가 없죠. 학생이 20명 정도 되고 또 나이가 비슷해도 수준 차이가 많이 나기 때문에 어쩔 수가 없죠. 그래서 학교는 일괄적으로 나가는 거, 수학으로 말하면 쉬운 문제, 어려운 문제를 뭐 섞어 푼다거나 이런 것이고, 집에서라면 아이가 수학이 약하면 쉬운 문제만 풀 수 있고, 아이가 잘하면 어려운 문제만 풀 수 있고, 그런 식으로 아이의 맞춤형으로 할 수 있는데, 특히 필요한 거는 기초죠. 기초나 기본 능력 같은 거를 집에서만 가능하다. 학교에서는 그것까지 해주기가 어렵다. 그래서 저는 학교 교육이 평가란 점에서 신경 쓰이긴 해도 여전히 중심은 가정에서 잡아야 되고, 가정교육에서 기초, 특히 기초 부분, 그리고 아이한테 맞춤형 방향 같은 건 잡아야 된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그런데 방금 말씀하신 부분에서 학교는 아무래도 같은 연령이 비슷하게 있고 또 기본적으로 경쟁하는 관계가 있다고 말씀하셨는데, 제가 보면 학교에서는 또 경쟁만 있는 건 아닌 것 같거든요. 친구들이랑 같이 놀기도 하고 애들이 거기서 느끼는 즐거움들도 있거든요. 여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또 아이들이 학교 가는 이유 중에 상당수는 친구들하고 놀기 위한 거예요. 친구가 상당히 중요하죠. 근데 그 친구가 같은 나이대일 필요는 사실 없거든요. 근데 우리는 그거를 같은 나이로 전제하는 거예요. 그래서 친구들이 되게 같은 나이로 가는데 사회에 나와도 보는 것처럼 친구 범위는 좀 넓어야 돼요. 오히려 이게 편하죠. 예를 들어서 리더십 같은 거 약한 아이라면 동생들하고 노는 게 자연스러워요. 그럼 대등하게 놀 수 있고, 또래에서 항상 잘난 체 한다면 자기보다 높은 학년하고 어울리면 거기서 주고받기가 될 수 있거든요. 근데 친구가 필요하고 당연하다고 생각하면서 또래를 전제를 하고 있는데 어른들로 보면 그렇지 않다. 그래서 친구가 중요한 건 당연하지만 좀 더 넓혔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이 있죠. 네. 이제 이해가 가요. 왜냐면 스키마 수업 참관했을 때 연령별로 이렇게 통합적으로 수업하시는 거 보고 굉장히 인상적이었거든요. 위에 학년 아이들 이제 동생들 책 읽어주기도 하고 또 서로 물어보기도 하고, 근데 생각보다 그게 굉장히 자연스러워 보이더라고요. 그게 아마 이런 의미에서 수업을 하시지 않았나라는 생각이 들고요. 하나는 더 가정에서 특히 부모님들의 기초교육이 되게 중요하다, 것 굉장히 공감하는데요.
그럴 수 없는 환경들도 있잖아요. 다양한 환경들. 부모님이 기초적인 걸 해주기 어려운 그런 상황들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면 좋을지, 혹은 학교에서나 또는 사회에서 이렇게 도와줄 수 있는 부분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우리는 학습 능력이라는 말을 잘 안 쓰는 편에 속하죠. 수능이라고 해서 수학 능력 시험을 얘기를 하지만 여전히 수능까지도 배경 지식 확인하고 점검한 형태의 시험이기 때문에 사실 고등학교도 그러니까 저학년도 지식을 확인하고 점검한 형태로 하고 그 아이가 학습 능력이 얼만큼 있냐를 가르치지도 못하고 점검이나 평가도 못하는 상황이에요. 근데 유럽이나 이런 데 보면 교육의 목표를 학습 능력, 의사소통 능력 이런 식의 능력을 주로 표현을 하거든요. 우리가 그게 없어가지고 상당히 애를 먹는데 그것이 기초죠. 그러니까 학습의 기초는 학습 능력이니까 집에서는 학습 능력에 초점을 두고 하면 좋다. 학습 능력이라고 해서 모든 걸 다 가르치는 게 아니죠. 학습 능력은 정의된 건 따로 없지만 저는 기억력, 사고력, 독해력 정도로 생각하죠. 처음에는 기억력을 주로 보고 플러스 집중력을 주로 본다 치면 집에서는 그거는 여러 가지 방법으로 할 수 있죠. 집중력은 특히 아이들이 좋아하는 만들기라든가 그리기라든가 많이 나오지만 공부로 연관시킨다면 글자 세계에서 글자를 집중해서 보는 것 그리고 그것을 기억하는 것들이니까 아이들한테 독서를 통해서 기억력을 높인다. 그러면 되죠. 그러면 독서를 통해서 배경 지식을 가르치는 거하고 독서를 통해서 기억력을 높이는 거는 초점이 완전히 달라지죠. 그럼 책이 어려울 필요도 없고 지금 많이 무시되는 옛 이야기나 그림책 같은 걸 더 많이 읽힐 수 있죠. 그래서 많이 기억하게 하는 거 그런 것들이 학습의 기초를 이루는 학습 능력을 키워준다. 학습 능력을 키워주면 학교에서 공부하는데 상당히 수월하다고 보시면 될 거예요. 그러면 그런 기초적인 게 어려워서 오는 친구들한테는 학교에서는 그 학습의 능력, 독서에서도 기초적인 능력에 초점을 둬서 하면 도움이 될 거라는 말씀이네요. 예, 그렇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그러면 이제 마지막 질문인데요. 방금 자연스럽게 독서와 학습에 대한 이야기로 넘어온 것 같아요. 그래서 많은 분들이 독서에 대한 질문을 하실 때 책을 그냥 좋아하면 되는 거 아니냐? 책을 재밌게 읽으면 되지 않느냐? 또는 독서가 학습에 도움이 되니까 읽어야 되지 않느냐? 이런 여러 가지 다양한 목적이나 관점을 가지고 접근하시는 것 같아요. 그러면 소장님께서는 독서와 학습과 관련해서 어떤 관점으로 둘의 관계를 보시는지 궁금해요. 독서를 책이니까 공부가 아닌 책이니까 재밌게 읽어야 된다. 흥미가 중심이다. 애가 스스로 읽어야 된다라고 생각을 많이 하는데 맞는 얘기죠. 근데 그거는 수준이 높은 아이라면 당연해요. 수준이 높으면 책에 흥미도 느끼고 재밌어하고 자기도 선택하면서 그 내용도 기억할 거예요. 근데 그렇지 않은 독서를 둘러싼 지금 우리 세계가 인터넷이나 그 영상 세계이기 때문에 그런데 너무 빠져있는 아이라면 글자를 읽고서 흥미를 느끼기가 어려울 거죠. 그러니까 예전에 부모 세대처럼 아이들끼리 뛰어놀고 어쩌다 집에 와서 책을 보는 거라면 책은 현실에 비해서 훨씬 더 뚜렷해요. 등장인물이 제한돼 있고 처음과 끝이 있고 사건이 하나 두 개의 사건으로 이루어지기 때문에 현실에서 친구들과의 갈등을 일으켰을 때 이게 파악이 잘 안 되고 이게 뭐가 문제고 어떻게 풀어야 되고 헷갈린다면 동화에 나오는 소설에 나오는 것들은 상당히 뚜렷하죠. 이 문제는 누가 잘못했고 그거는 반복해서 볼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예전에는 책을 읽으면 현실과 비교해서 현실의 갈등과 비교해서 책의 갈등은 뚜렷하기 때문에 책 그냥 읽으면 돼요. 읽으면 저절로 풀어진대. 근데 지금은 책은 뭐랑 비교되냐면 영상 매체랑 비교되는데 영상 매체는 책보다 훨씬 더 단순하거나 뚜렷해요. 그림이 그려지고 그래서 영상 매체에 익숙한 애들이 책을 보면 재미없어 무슨 말인지 모르겠어 왜 복잡해 이러죠. 그러니까 그런 거에서 그런 애라고 냅두면 아이는 점점 글자 색이 멀어지죠. 초기에는 영상 매체를 이겨낼 정도 여러 가지 이유가 있어야 돼요. 아이들한테도 노는 거나 영상 매체를 다 허용한 상태에서 책을 보고 재밌게 보라 그러면 안 보죠. 네, 영상 매체를 제한한 상태에서 심심해 책 봐 그럴 때 책에 흥미를 느낀 애들은 많아요. 그러니까 책 단독으로
책만으로 재밌냐 재미없나 따지기보다도 그 아이가 그 아이 삶에서 책의 위치가 무엇이고 책하고 뭐를 비교하냐에 따라서 책보다 재밌는 게 있으면 당연히 책은 재미없고 그렇지 않다면 책은 재밌게 읽을 수 있겠죠. 그래서 하는 거고요. 또 하나 얘기한다면 능력이 높아서 깊이가 있으면 기억력, 사고력 등의 깊이가 있으면 훨씬 더 책을 재밌게 읽어요. 어른으로 보면 장편 소설을 읽는데 등장인물의 관계가 계속 헷갈린다. 그럴 때 앞에 걸 기억하는 사람은 뒤에 얘기를 재밌게 보죠. 앞에 거 기억을 못해서 인물이 누가 누군지 판단하면 흔들리거든요. 그래서 좀 더 높인 다음에 그 능력을 높인 다음에 책을 재밌게 읽는 게 낫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러면 독서를 먼저 능력을 높인 다음에 이제 재밌게 읽는 거에 더 초점을 두라는 말씀이고 또 학습과 독서의 관련성에 대해서 간단하게 얘기해 줄 수 있으실까요? 독서 능력은 학습 능력하고 거의 비례해요. 왜냐하면 독서 능력에 의한 기억사고 독해는 학습 능력에서 기억사의 독해거든요. 동화를 읽고 소설을 읽고 기억을 잘한 아이는 수업 시간에 선생님이 설명한 걸 듣고서도 그대로 기억을 합니다. 마찬가지로 선생님이 설명하거나 안 하거나 교과서를 읽고서 기억하고 이해를 해야죠. 자기가 높은 수준이라면 자기가 교과서를 읽고 기억하고 생각하고 하면 됩니다. 근데 그게 안 되니까 교과서 설명을 들어야 되고 또 선생님이 설명한 거를 기억하지 못하니까 또 잊어먹고 다시 또 들어야 되고 이런 게 반복되는 건데 동화나 옛 얘기를 통해서 기억력이 높아지면 교과서 읽어서 기억하고 선생님 강의 듣고도 기억하고 그래서 거의 초기 단계 거의 같다고 보시면 돼요. 독서 능력하고 학습 능력은 높은 단계로 되면 차이가 나겠지만 초기 단계는 거의 같은 차원이다. 그렇게 보시면 됩니다. 아, 네, 감사합니다. 그래서 스키마 수업도 보면 책을 읽고 기억하고 그리고 또 줄거리를 쓰고 요약하고 이런 과정을 계속 거치고 그렇게 오랫동안 그 수업을 받은 학생들이 나중에 학교에 갔을 때 이런 얘기 하더라고. 선생님 설명이 잘 이해가 되고 교과서가 잘 이해가 되면서 재미있다고 한 게 바로 이런 게 전제가 되었기 때문에 하는 생각이 들고요. 오늘 그래서 전반적으로 스키마 언어교육 연구소의 어떤 생각하는 관점이나 독서나 학습 그리고 가정교육에 대한 이야기를 들을 수 있었던 것 같아요. 오늘 마지막으로 혹시 정리하시거나 해주고 싶으신 말씀 있으시면 듣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예, 저는 학교 교육이 중요하더라도 여전히 부모는 자기 아이 중심으로는 가정교육을 중심에 세워야 된다. 그리고 그 중심으로 학습 이전에 독서를 통해서 학습 능력, 독서 능력을 높이는 것이 좋다. 그리고 독서는 흥미로 하기에는 주변 환경이 독서랑 비교되는 영상 매체 등이 너무 자극이 강하기 때문에 그걸 제한한 상태에서 독서 능력을 높여야지만 독서의 흥미를 느낄 수 있다. 학교하고 교과서가 비교하면 독서는 초기는 거의 다 소설이니까 옛 이야기 소설이니까 학교의 교과서는 소위 말한 설명문에 가깝거든요. 설명문은 훨씬 더 기억하기 어렵죠. 논리적인 구조고 옛 이야기나 동화는 이야기 구조예요. 그래서 이야기 구조로 기억하고 생각하는 힘을 기른 다음에 설명문도 기억하고 이해하는 걸 가졌으면 좋겠다. 그래서 더 분명히 하면 학교에서는 다양한 수준의 아이들을 다수를 가르치던 형태에서 내 아이가 잘 적응하고 거기서 나름대로 잘 배우려면 집에서 기초를 탄탄히 해서 기초라는 건 학습 능력 이코로 독서 능력이니까 독서를 탄탄히 하면 아이가 훨씬 더 수월하게 공부하는데 재미도 느끼고 나름대로 성과도 볼 수 있을 것이다. 집에서 책 읽히는 거를 중심으로 삼았으면 좋겠습니다. 네. 오늘 귀한 시간 내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다음에 또 뵙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